나라가 이 모양이 됐냐 싶어서. 그러게요. 저는 이제 뭐 우리 복고일 선생 모셨는데 복고일 선생 모셔놓고 이런 질문하기가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4.15 총선은 저는 부정선거가 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이 좀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부정 또 탈 수 있을 텐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인데요. 선생님 어떻게 내년 총선 부정선거 탈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우선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선거는 아니었다고 보시나요? 뭐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렇습니다. 부정선거는 투표소 밖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거법을 갖다 어기는 경우죠.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를 관장하는 기구가 중앙선관위 부정을 주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네. 권력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될 그 투표 업무를 이제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이제 네. 선거 부정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일 연구가 잘 된 데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아 러시아예요? 네. 아 부정선거 연구 잘 된 데가 러시아예요? 당연하죠. 러시아에서는 하기야 지들은 늘 푸틴 휘하 사람들을 갖다가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하니까 러시아 학자들이 제일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네. 그러니까 스탈린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투표는 인민들이 하지만 개표는 당에서 한다. 그래서 러시아 학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러시아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어떤 선거 결과 어떤 패턴이 나오면은 어떻게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것은 통계적으로 궁극적인 통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사람은 임의로 자연스러운 그 숫자를 못 만들어내요. 난수표 같이 이렇게 그 랜덤 넘버, 그러니까 그 무작위의 숫자를 하는 것도 보면 패턴이 나와요. 네. 자연현상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그 기법들을 러시아 학자들이 많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그거 읽느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면은 우선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는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부정선거 개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위키피디아 찾아가고 보면. 근데 러시아 학자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죠. 전문가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 그 어떤 숫자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들 사이 어떤 통계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무슨 연관이 밝혀지죠. 네. 그런데 그 숫자가 그 랜덤 넘버, 그 무작위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건 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나와요. 네. 그건 거의 틀림없이 부정선거의 증거거든요. 작업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당시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은 하나 패턴이 뭐냐면 이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사이에 상당히 이게 근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단에서 나와가지고 날짜만 다르니까 멸치세에 큰 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날짜도 뭐 몇 달 다른 게 아니라 4일, 5일 다른 것뿐이니까. 예.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사전 투표에서는 그리고 거기도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편향을 드러내요. 꼭 거니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만 높아요. 훨씬 그렇죠? 높죠. 훨씬 높죠. 예.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결론 내릴 수가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수도권 전체가 36대
대 63으로 아주 똑같은 그 퍼센테이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통계학자들이 이거는 그러잖아요. 저 동전을 1000개를 하늘로 던졌는데 앞면으로 똑같이 1000개가 나오는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의심스러워서 네. 이제 그다음에 그걸 올라온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분들이 올린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배춧잎 투표 투표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게 풀이 이게 용지가 붙어가지고 나온 그런 영수증 투표지도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거 저는 견본이라는 게 찍힌 투표지라고 생각해요. 견본. 예. 견본이라는 건 선관위에서만 가지고 있는 용지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른 세력이 아니라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결정적인 겁니다. 야, 그러네요. 예,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간에 그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각지에서 하는 것이 실적이 이제 중앙의 선관위에서 취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거. 네. 그러니까 선관위 혼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 발표만 이제 우리는 듣는 거죠. 그렇죠. 결과만.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건 근데 전문가가 봐도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코드를 다 살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막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빨리 이제 그걸 공정히 하도록 네. 프로그램도 바꾸고 네. 더 좋은 거는 이제 손으로 세는 건데 수개표. 예, 그게 확실하죠. 그게 저 유럽도 거의 대부분 나라가 수개표하고요. 대만도 우리처럼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대요. 전자개표로 하다가. 대만도 그 전자 시스템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 반도체도 발달됐고. 근데 수개표로 바꿨대요. 하도 논란이 있어요. 우리도 수개표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위험한 게 아니라 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예. 제가 지금 경악한 건 그러면 선거 전에 국민의힘에서 그 선관위를 들렀어요. 예. 들러가지고 한나절 둘러본 다음에 이상 없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장관하는 여자인데 예. 이영이라고 하죠. 예. 이영, 예. 아니 어떻게 그걸 보고서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요. 뭘 봤는데? 프로그램을 본 겁니까? 말은 아니. 그걸 놓고서 프로그램을 다 돌려봐도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백도어로 뒷문으로 들어가 갖고서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기가 차가지고 대충 보고 문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작가로서 이제 상상력을 갖다 발휘한 셈인데 뭔가 잘못돼가 하여튼 이게 조작이 된 그 대통령 선거도 조작이 된 건데 무슨 이유로인지 그게 실행이 잘못됐어요. 제일 그 모든 거를 떠나갖고서 민주당 사람들이 한 거를 보면 나와요. 막판에 개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그 투표 이제가 끝나가지고 방송국에서 이제 그 출구조사를 해갖고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거기서 민주당가 그 누구냐 이재명 후보가 0.6%를 진 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다가 일제 환호성이 올랐어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지. 진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예. 환호성을 질러? 출구조사는 정확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0.1% 틀릴 확률이 0.1% 이하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국 출구조사에서 0.1%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네. 근데 0.6%가 졌어요. 그럼 끝났구나 해야 되는데 환호성이 올랐어요. 그 화면을 보고서 그 실제로 0.6% 졌다는 건 우리가 작업을 한 거는 그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이기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환호성이 오른다고.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다 선거들 도사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딱 가갖고서 거리에 나가갖고 그 투표 그 선거 국민들하고 악수를 해보면은 딱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60대 40만 돼도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졌구나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출구조사가 0.6%로 졌다는 걸 갖다 들었을 때 나온 반응이 왜 갑자기 졌다는 얘기 환호성이 나오냐 이거죠. 그 미스터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수수께끼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내년 선거에 우리가 이게 수개표 밝히는 제도가 바뀌지도 않고 조사나 수사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들 또 하겠죠. 부정선거. 이거 또 안 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면 저기 폭동 일으키고 선동선연해 갖고서 저기 나라 뒤엎는 전통이 있는 거, 남로당 때부터 그걸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데 지금 노동자 뭐 조직국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간첩인데 북한으로 지령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에서 이걸 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무슨 생각이 있겠죠. 근데 좀 지금 장관하는 한동훈 장관 아니 그 이상민 장관 여기 여성 장관처럼 중소 뭐 이영 그 양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가서 설치고서 그냥 갖다가 인증을 하면 큰일 나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도 코딩도 못하고 볼 때 하지만 그게 대해서 이제 과학 수사를 가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동량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봐도 모르나 이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영향이 커가지고 화웨이 제품에 이제 많이 들어왔다면은 다 저쪽에 베이징에서 조종이 된다 이거죠. 베이징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된 문제가 오는 것이 지금 미국, 유럽은 다 이걸 바꿉니다. 화웨이 제품을 대출해요. 우리나라는 전선에서 그 휴전선을 감시하는 그 카메라가 화웨이제가 다 들어갔는데 그거 그대로 뒀어요. 그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 투표할 때 그거 일일이 개표해 갖고 그거 하는 거. 그 옆에 굉장히 그 용량이 크고 능력이 큰 컴퓨터가 붙어 있잖아. 이만한 거. 그게 왜 붙어 있어요?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집계하는데만 은행에서 그 지폐 세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큰 그게 컴퓨터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게 통신도 가능한 엄청난 기능을 가진 거래요. 이제 그런 것이 그대로 이제 있으니 그걸 이제 딱 까고서 문제가 있다면 그래 그럼 다시 하자. 이원성과 무용호는 그 국회의원이 다시 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한 사람도
그거 부정선거 나온 한 사람도 내 이거 그만두고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건 우리나라의 그 타락이, 그 정치, 그러니까 사회적인 타락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요. 지원국 개원들 중에는 그런 것을 말한 분들이 있거든요. 선거구 다 이긴 건데 딴 사람한테 양보한 경우도 있었고. 김성수 선생은 북한에서 내려온 그 조만식 선생의 대리인인 이윤영 선생한테 선거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 기계는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쯤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정진석 지역구에서 그 개표 현장에서 딱 그게 잡았으니까 아니 한두 장이 아니라 400 몇 장을 이 전자개표기 이걸로 했는데 이 기계 전국에 똑같은 기계가 나가고 400 몇십 장 중에서 60 몇 장이 잘못된 게 나왔으면 이게 전국 선거 다 무효다, 다시 수개표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웅됐죠. 영웅됐죠. 역사에 영웅됩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특히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증거였는데 그거 그냥 입 닫고 넘어간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물로 쓰여진 이름 여러분들 이승만에 대한 제 목숨 걸고 집대생활 한 건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복고일 선생님의 대하 소설인데요. 관심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복고일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